지난 주말 미시시피주 잭슨 주립대학교 캠퍼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시카고 출신의 한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 의원들과 종교 및 자선단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소규모 대표단이 당초 발표와 달리 브런 존슨 시장 없이 남부국경을 방문합니다.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의 각종 행사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400석 규모의 다목적 홀이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막바지 기금 마련을 위한 베네핏 갈라 행사가 지난 15일 윌링에 소재한 채비 체이스 뱅킷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구동축이 분리될 우려가 있는 익스플로러 모델 23만 8,364대를 리콜합니다.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의 제17회 특별 정기 연주회가 지난 주일 놀스브룩에 소재한 레이비 언약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진화로 가짜뉴스 범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스 과정을 유치원에도 필수 과목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전격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케이스베이스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를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시시피주 잭슨 주립대학교의 캠퍼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시카고 출신의 한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21세 제롬 번스는 컨트리 클럽 힐스 소재의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잭슨 주립대에 진학해 산업기술을 전공 중이었는데요. 대학 측 관계자에 따르면 번스는 유니버시티 포인트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 사건이 보고된 후 일요일 밤 캠퍼스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격 사건 경위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잭슨 주립대는 잭슨 경찰국과 시의회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사건 당일 어머니인 라트라이스 라이시 현지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시카고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 중에 아들이 총에 맞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는 WGN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최근 여름 인턴십을 마치고 공학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시 의원들과 종교 및 자선단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소규모 대표단이 당초 발표와 달리 브런 존슨 시장 없이 남부국경을 방문합니다. 존슨 시장은 이달 초 이민자 위기를 직접 확인하고 급증하는 난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국경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어제 시장실 발표에 따르면 존슨 행정부는 이민자와 난민 권리부 CEO인 베아트리스 폰세데레온이 이끄는 소규모 대표단이 화요일인 오늘부터 남북 국경을 방문하도록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시장실은 고위 보조하관 및 핵심 운영 인력과 함께 시카고에 머물며 새롭게 도착할 수천 명의 난민들을 수용할 쉼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대표단은 엘파소와 샌안토니오, 맥칼런, 브라운스빌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지역들은 주로 텍사스에서 시카고로 이동하는 이민자들의 주요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죠. 시장실은 이번 멕시코 국경 방문의 목적이 연방처리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및 NGO가 주도하는 버스 환승 장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비롯된 재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의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취업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더 나은 의사소통 라인을 구축하고 이민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장실은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각종 행사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400석 규모의 다목적 홀이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죠. 이를 위한 막바지 기금 마련을 위한 베네핏 갈라 행사가 지난 15일 윌링을 소재한 채비 체이스 뱅킷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특별히 올해 행사에서는 비스코홀의 한국식 전통 정원인 마당 증축을 위한 $10만 조성을 위해 패들 모금을 진행해 단숨에 목표액인 $10만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So we are over $100,000. 감사합니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조계영 상임이사는 문화회관의 모든 빌딩이 연결될 공간, 커트야드, 즉 마당을 증축해 전통 혼례는 물론 각종 야외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동포 사회에 더 많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using Madang as an outdoor performing place and outdoor gathering place. So we can have cocktail party when we have a big events there in the evening, or we can have, that kind of performance we saw outdoor performance like a Madang Nori, and we can have all kinds of special events there. It's a gathering place, not only indoors but also outdoors. So it will really expand our program capacity by double-fold. So we are already increasing our program capacity with the Bisco Hall, but by extending into Madang, we are doubling that capacity. So I expect that we will do so many interesting outdoor performance, indoor performance, and lots of gathering there. And also it's the center. It's really truly a center of our 4 buildings. So it's a really meeting place. People pass by and they say hello. They might chit-chat. They might say, oh, let's sit here and have sandwiches. So it's really going to be our Madang. 문화회관의 비스코홀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비스코 자선재단 서병인 서민숙 부부가 $150만 문화회관에 기부하면서부터 시작됐죠. 이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15만, 국립인문재단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y로부터 $60만 그란트를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총 예산 $420만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의 기금 마련 현황에 대한 보고를 김윤태 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에서 60만 불 매칭 펀드를 줬어요. 4-2-1이라 그거는 컨스트럭션 매칭이기 때문에 펀드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240만 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that was very tough one. 근데 우리 강정희 사장님께서 여러 노력을 하시고 본인도 또 플래지를 20만 불에서 30만 불이 모자라니까 그것까지 다 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분들 서포트를 받아서 240만 불 캐시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60만 불 NEH에서 트러스를 해가지고 이미 저희한테 줬어요.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코스트가 420만 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에서 그 코트야드 랜드스케이핑을 해야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어니왕 랜드스케이핑 컴퍼니에서는 한 30만 불 들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스케일 다운으로 한 20만 불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에 또 포함이 덜 된 게 인테리어 퍼니처들 이런 거는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돼요. 건축 완공은 내년 3월인데 마당을 랜드스케이핑을 그 다음에 하면은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 이래서 호플리 5월 말에 그랜드 오프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람인데 훌륭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가 하는 게 하나의 또 관점이에요. 한편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리셉션을 시작으로 조계영 행사 공동위원장의 환영사, 문화회관 영상, 강정희 이사장의 인사말, 김정환 총영사와 패트릭 호커 윌링 시장의 축사, 김윤태 회장의 비스코홀 증축 현황 보고, K-팩과 한국무용단의 축하 공연과 또 최기하 사무총장의 문화회관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문화회관은 2024년에도 주류 속 다양한 문화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 문화 보급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최기하 사무총장입니다.
2024년도에 이제 필드 뮤직이라든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든지 art Institute of Chicago라든지 이렇게 주류적으로 같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거를 함께 서포트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신 분들이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정말 문화회관을 이렇게 아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거에 깊이 감사드려요. 그게 저희의 보람이고 컨설팅 에포트로 많은 분들의 중지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동포사회의 큰 보람이고 자랑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구동축에 분리될 우려가 있는 익스플로러 모델 23만 8,364대를 리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팍스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포드는 이같이 밝히며 2020년에서 22년형 모델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동축이 분리되면 차량 전복과 동력 상실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포드는 구동축 분리를 초래하는 부품의 고장에 대한 396건의 사례를 수집했고 이 중에 5% 미만이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사고나 부상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팍스 비즈니스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포드가 교통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평생을 이제 목회하셨는데 찬양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기뻐요. 목사 사모라는 생각 안 하시고 모여서 찬양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의 제17회 특별 정기 연주회가 지난 주일 놀스브룩에 소재한 렉비 언약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는데요. 지난 11년 목사 부부 합창단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조희연 집사를 만나봤습니다. 조 지휘자는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 지휘자로 활동해 오다 11년 전 목사 부부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수많은 합창음악을 작곡해 왕성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목사부 합창단이라고 해서 이제 음악적으로도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큰 이슈가 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그걸 와서 들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가 기존 사부 합창곡하고 남성 합창곡을 또 만들어서 중간에 남성 목사님들만 찬양하시는 남성 합창곡하고 리틀 올 코리아가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같이 해서 세대를 건너가면서 음악을 전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날 연주는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1부 합창과 2부 리톨 코리아의 찬조 출연, 3부 남성 중창, 4부 합창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목사 부부 합창단은 선한 능력으로 부흥,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길을 만드시는 분 등 주옥 같은 성가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감없이 발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플룻과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악기 소리와 어우러져 더욱더 진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단원 목사님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협연 악기 연주자들의 콜라보도 은혜를 더했습니다. 총 지금 26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기를 소망했는데 목사 부부 합창단 때 초대를 받아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날 정기 공연에 찬조로 참여한 리틀 코리아 단원들은 이수인 작곡가의 별, 뮤지컬 The Greatest Showman의 A Million Dreams, 모차르트의 글로리아를 그들만의 음악적 해석과 색채로 기쁨의 무대를 선사해 객석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주회가 열린 레비 언약교회 담임 강민수 목사입니다. 다들 바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나 은혜가 됐고요.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도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100주년 된 교회가 있어요. 와서 해달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또 사모님도 사모님대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사모님들끼리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 즐거운 거 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수여하면서 보기도 좋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KBS가 특별 후원한 이번 정기 연주회는 특별히 과테말라 고은종 선교사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합창단의 상임위원인 박인영 목사는 해발 2,500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한 과테말라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산소가 부족해 두통과 각종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 선교사를 돕기 위한 헌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창단의 단장인 곽정남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연주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시카고 지역의 선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 찬양을 통해 시카고 지역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원 모집 문의는 단장 곽정남 목사 847-452-2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진화로 가짜뉴스 범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유치원에도 필수 과목으로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수학, 사회과학 등 핵심 과목에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CBS 뉴스에 따르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먼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 사회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10대와 20대가 노년층보다 가짜뉴스에 더 현혹된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됩니다. 뉴스 정보를 접할 때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이 가짜뉴스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전격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랍 6개국 순방을 마친 뒤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전격 공개했죠.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직후에 이뤄진 발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이란 등 주변 세력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한 메시지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내 유대인 및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후범죄에 타깃이 됐던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는 33% 감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간간히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종일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수요일은 내일 다시 구름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 모레 목요일 다시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40%의 비 올 찬스가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모레 목요일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50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5도, 습도는 98%, 바람은 북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학문과 기술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엠주로이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